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뮤텍스나 스핀락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유 자원을 다수의 스레드가 상호 배제해 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동기화 기법이었었죠. 다만 다수의 스레드에 의해서 공유되어질 수 있는 자원의 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앞서서 살펴봤던 뮤텍스나 스핀락 같은 동기화 기법만으로는 간단하게 처리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좀 더 손쉽게 상호 배제해 가면서 각각의 자원들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진 동기화 기법이 바로 세마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세마포라 함은 n개의 공유 자원을 서로 다른 m개의 스레드들이 공유해 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화 기법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터가 여러 개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여러 개의 프린터를 이용해서 다수의 스레드들에서 각각 프린터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출력해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한 스레드는 이 프린터 풀 중 어느 하나의 프린터를 사용해 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스레드의 개수에 비해서 프린터의 개수가 더 작다라고 한다면 모든 스레드가 프린터를 항상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제한되어진 자원들 중 어느 하나를 다수의 스레드들이 상호 배타적으로 상호 배제해 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마포라는 동기화 도구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수의 스레드들은 한정되어진 수의 자원들을 상호 배제해 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손쉽게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마포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다수의 스레드에 의해서 공유되어질 자원들이 존재하겠죠. n개의 자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자원의 개수는 그 자원을 사용할 스레드의 개수보다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을 할당받지 못한 스레드들은 자원을 상호 배타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일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사용 가능한 자원이 없어서 자원을 할당받지 못해 대기하고 있는 스레드들을 위한 대기 큐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세마포 안에는 하나의 정수형 변수로 카운터라는 변수를 갖고 있는데 이 카운터라는 변수는 소위 현재 사용 가능한 자원의 총 개수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세마포가 처음 정의되었을 때 현재 그 시스템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의 총 개수로 초기화를 해주고 어떤 하나의 스레드가 자원 사용을 요청할 때마다 이 카운터라는 변수의 값을 일씩 감소해주고 또 할당받은 자원을 반납할 때마다 다시 증가해주는 그런 처리들을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앞서서 우리 살펴봤듯이 하나의 변수의 값을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연산들은 세부적으로 여러 개의 CPU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불완전하게 처리되어지는 과정 중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세마포가 가지고 있는 카운터 변수를 온전하게 증가시키거나 감소하는 처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세마포는 PV라는 두 개의 어토믹 오퍼레이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P나 V라는 단어는 우리 네덜란드 언어로서 시도하다 또 증가하다라는 단어의 첫 자를 따고 있는데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소위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weight나 signal이라는 연산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해요. 자, 이 P라는 연산은 현재 자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스레드가 자원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 허가를 요청할 때 사용되어지는 연산이요. 이 V 혹은 signal이라는 연산은 자원 사용을 끝마친 스레드가 현재 자원을 반납하면서 호출되어지는 그런 연산이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이 PV라는 연산들은 각각 오토믹하게 처리되어져서 즉 그 안에서 이 카운터라는 변수의 값을 바꾸는 일을 오토믹하게 처리되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 세계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2개의 세미나룸을 포함을 하고 있는 공간 대여 서비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대여되어진 그런 세미나룸을 가리키고 흰색으로 표현되어진 것은 아직 대여 전인, 즉 새로운 사람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룸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특정 시점에서 현재 대여 현황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음과 같이 비연속적인 부분으로 어느 방은 대여되어 있고
어느 방은 대여되어 있지 않는 뭐 이런 상황들로 표현이 되어질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세미나룸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혹은 사용자는 현재 몇 호실이 대여 중인지를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새로 대여 가능한 방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따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 첫 번째 그림처럼 사용 가능한 방의 수가 4개다라는 것은 이후 최대 4그룹까지 세미나룸을 추가로 대여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런 세미나실 대여 시스템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구현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뭐 하나의 카운터 변수를 두고 이 카운터 변수로 하여금 현재 대여 가능한 방의 수를 집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카운터 변수가 양의 정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 대여되지 않은 빈 방이 있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누군가 방을 대여하러 왔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방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카운터 변수가 0의 값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방이 다 대여되었다라는, 즉 대여되지 않은 빈 방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있겠죠. 자,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방을 대여하기 위해서 도착했다라고 한다면 현재 대여해 줄 수 있는 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기 큐에서 빈 방이 생길 때까지 대기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현재 몇 명이 대기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카운터 변수는 그저 빈 방의 개수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용자의 인원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음수의 값을 갖는 것을 허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아래쪽 예를 살펴보면 각 사용자가 볼일을 볼 수 있는 4칸을 지닌 화장실의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되어지는 부분은 사용 중인 칸이다 라고 간주를 했을 때 현재 보면 사용 가능한 칸 수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도착했다라고 한다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칸이 없으니까 기다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현재 몇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대기자 수를 통해서 카운트를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화장실 대여 시스템을 프로그램적으로 구성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카운터 변수를 통해서 현재 사용 가능한 화장실의 칸수를 집계하도록 하되 그 값을 음수로 유지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현재 2명의 사용자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도록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카운터 변수의 값이 양수이다라고 한다면 사용 가능한 자원이 남아있는 경우인 것이고, 카운터 변수 값이 0이다라고 한다면 모든 자원이 사용되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스레드가 없는 상태를 나타낼 것이고, 카운터 변수가 음수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모든 자원이 사용 중인 상황에서 그 자원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스레드들이 대기 큐에 몇 개 기다리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앞에와 같이 다수의 자원들을 다수의 스레드에 의해서 공유되어지는 상황들을 좀 더 명확하게 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마포라는 것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카운터 변수를 두고 그 카운터 변수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수로 초기화되어진다라고 했었어요. 초기에는 4라는 값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총 4개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각각의 스레드가 자원을 하나씩 점유해서 사용할 때마다 카운터 변수 값을 하나씩 줄여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4개의 스레드에 의해서 4개의 자원이 모두 다 사용하게 되어지면 카운터 변수는 0의 값을 갖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스레드가 자원 사용을 요청하게 되어지면 당장 자원을 할당할 수 없기 때문에 카운터 변수를 음수 값으로 유지하고 그 스레드를 대기 큐에 집어넣고 사용 가능한 자원이 생길 때까지 대기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스레드가 P 연산을 통해서 자원 사용을 요청할 때마다 카운터 변수를 일씩 감소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다만 카운터 변수가 0 이하가 되어지면 자원 할당이 바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 요청을 하는 스레드는 대기 큐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그 상태에서 어떤 스레드가 자원 사용을 끝마치고
V 연산을 통해서 현재 세마포 변수 값을 1 증가시키고 대기 큐에서 잠자고 있는 스레드 중 하나를 깨워서 자원을 할당해 줄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세마포의 카운터 변수는 양수일 때는 현재 사용 가능한 자원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음수인 경우에는 대기하고 있는 스레드의 수, 즉 현재 스레드의 요청에 비해서 모자라는 자원의 수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이런 세마포는 두 가지 종류로 다시 나눠볼 수 있는데, 자원 할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슬립 웨이트 세마포와 비지 웨이트 세마포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슬립 웨이트 세마포는 앞서서 살펴봤던 뮤텍스처럼 현재 자원 할당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기 큐에서 블러킹 되어진 채로 대기하도록 하고, V 연산에 의해서 사용 가능한 자원이 생기게 되어지면 블러킹 되어진 스레드를 깨워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비즈웨이트 세마포 같은 경우는 P 연산에서 현재 모든 자원이 사용되어져서 즉각적으로 자원 할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슬립 웨이트 세마포처럼 블러킹 시키기보다는 스핀락처럼 반복문을 통해서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생길 때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처리들을 수행을 하는 그런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연산들을 좀 살펴보면, 슬립 웨이트 세마포 같은 경우에는 P 연산에서 일단 카운터라는 세마포 변수 값을 1 감소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소되어진 카운터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즉 카운터라는 변수가 0이라는 것은 현재 사용 가능한 자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카운터라는 변수의 값을 1 감소시켰기 때문에 음수 값으로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얘기는 하나의 스레드가 자원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P 연산을 호출을 했으나 할당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스레드를 대기 큐에 삽입을 하고 블러킹 시켜주는 처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카운터라는 변수의 값이 P 연산을 호출하기 전에 양수 값이었다라고 한다면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현재 하나의 자원을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P 연산이 호출된 것이기에 카운터 변수 값을 0으로 만들어주고 0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자원 하나를 내가 지금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자원을 할당받아 가지고서 작업을 수행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반면에 자원을 반납할 때 사용하는 V 연산 같은 경우 보면 현재 카운터라는 변수의 값을 1 증가시켜 줌으로써 현재 V 연산을 호출하는 스레드가 반납하는 자원을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V 연산을 호출하기 전에 카운터라는 세마포 변수 값이 0이었다라고 한다면 모든 자원이 다 사용 중이나 현재 대기 큐에서 잠자고 있는 스레드는 없는 상황인 것이겠죠. 자, 그 경우에서는 그저 카운터라는 변수 값을 1 증가시켜 줌으로써 현재 스레드가 반환하는 자원 하나를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 줄 수 있고, 현재 카운터라는 변수의 값은 현재 1로서 0보다 작거나 같지 않기 때문에 추가의 작업 없이 그냥 작업을 마치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V 연산을 호출하기 전에 카운터 변수 값이 음수 1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스레드가 대기 큐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 경우에는 카운터라는 변수의 값을 1 증가시켜 줌으로써 현재 스레드가 반납하는 자원이 하나 생기는 거죠. 0이라는 값으로 수정이 되어지고 카운터 변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기 큐에서 잠자고 있는 스레드 하나를 깨워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반면에 비즈웨이트 세마포에서의 P 연산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얘는 블러킹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조금 다른 알고리즘을 통해서 처리가 되어지는데, 현재 P 연산을 호출할 때 카운터라는 변수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즉 현재 사용 가능한 자원의 수가 0개이다 라고 한다면 모든 자원이 다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거기다가 음수이다 라고 한다면 그 자원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스레드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어쨌거나 자원을 할당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while문에 매달려서 반복적으로 이 상황이 거짓이 되어질 때까지, 즉 카운터라는 변수가 양수, 즉 사용 가능한 자원의 수가 하나라도 생길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다가
누군가가 자원을 반납해주게 되어져서 카운터 변수가 양수가 되어지는 시점에 while 조건 거짓이 되어져서 빠져나와 가지고서 현재 사용 가능한 그 하나의 자원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카운터 변수 값을 즉각적으로 1 감소시켜주고 해당하는 자원을 사용을 하는 그런 구조를 취하게 될 것이에요. 반면에 비지 웨이트 세마포에서의 V 연산 같은 경우는 슬립 웨이트 세마포와 다르게 대기 큐에서 잠자고 있는 스레드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저 자원 반납을 했다라는 의미로 카운터라는 변수 값을 1 증가시켜주는 작업으로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카운터 뿔뿔로 수정해줘야 되겠죠. 포직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세마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저희 세마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SM_T 타입의 하나의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하고 세마포 조작 관련한 함수를 통해서 접근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세마포를 초기화한다라든가 슬립 웨이트 방법으로 P 연산을 수행을 하거나 비지 웨이팅 방법으로 P 연산을 수행을 한 함수가 제공이 되고 있고 V 연산을 수행하는 함수나 현재 세마포 변수인 카운터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슬립 웨이트 방식으로 처리되어지는 sem_wait이라는 함수는 현재 사용 가능한 자원이 없을 때 현재 스레드를 대기 큐에서 블러킹 시키는 데 반해서 비지 웨이트 방식으로 처리되어지는 sem_trywait이라는 함수는 가용 자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카운터 값을 감소시키고 0을 반환해 주는 데 반해서 가용 자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카운터 값을 변경시키지 않고 -1 값을 반환해 주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지 웨이트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반복문을 통해서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이 0이 되어질 때까지 반복하도록 하는 처리를 따로 구성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탐구 6-4의 예제를 살펴봅시다. 자, 이 예제는 3칸을 가지고 있는 화장실에 5명의 고객이 사용하고자 했을 때 각 고객이 3칸의 화장실을 배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간단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토일렛셈이라는 세마포를 하나 선언을 해주었고 해당하는 세마포를 맥스 카운터계, 즉 3개의 자원을 공유하는 형태로 초기화하도록 해주었어요. 자, 그리고 반복문을 통해서 5개의 작업 스레드를 생성을 해주었고 각 작업 스레드는 게스트 스레드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처리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메인 함수는 5개의 스레드가 모두 종료하기를 기다렸다가 최종적으로 세마포 변수 값을 출력하는 일을 하고 끝마쳐주는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각 작업 스레드가 처리할 게스트 스레드라는 함수를 살펴보면 semWait라는 슬립 웨이트 방식의 P 연산을 수행을 하는 세마포 함수 호출을 통해서 토일렛셈이 유지하는 자원을 사용을 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마포 변수의 카운터 변수 값을 감소시켜서 양수인 경우다라고 한다면, 즉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처리를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음수의 값을 갖게 되어져서 대기 큐에서 블럭되어져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후 자원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순간에 깨어나서 세마포 변수 값을 읽어서 화면에 적절한 형식으로 출력을 하고 1초 동안 프로그램의 진행을 잠깐 멈추었다가, 즉 화장실을 사용을 하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간주를 해봅시다. 포스트 함수 호출을 통해서 할당받은 자원을 반납하는 처리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처리 예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 출력 순서는 매번 프로그램 수행을 할 때마다 서로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세마포 변수 값이 0보다 더 작은 수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수가 3개일 때 3스레드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추가적으로 자원을 사용을 하고자 하는 스레드의 요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할당해 줄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스레드는 대기 상태로 머물게 하다가 특정 스레드가 자원을 반납하게 됐을 때 비로소 그 다음 스레드가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자원의 개수는 초기 자원의 개수와 같은 값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이 일을 위해서 각 스레드에서
소위 웨이트 호출을 위해서 블러킹 방식으로 동작하는 함수를 호출을 했었는데 만약에 앞서서 살펴봤던 sem_try_wait 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비즈웨이트 방법으로 세마포에서 대기하도록 했다라고 한다면 이 함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한 번씩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공유하고자 하는 자원의 인스턴스가 여러 개인 경우의 세마포를 카운팅 세마포 혹은 카운터 세마포라고 부릅니다. 자, 다만 자원이 하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세마포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원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세마포 변수의 값이 1 아니면 0의 값만 갖게 되겠죠. 따라서 이는 앞서서 살펴봤던 뮤텍스의 경우와 유사한 특징을 갖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세마포를 바이너리 세마포 혹은 이진 세마포라고 불려줍니다. 따라서 이진 세마포 같은 경우에는 0 혹은 1의 값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세마포 변수를 갖고 있고 대기 큐를 통해서 현재 하나의 자원이 사용 중일 때에 그 자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스레드들을 대기시킬 대기 큐를 갖게 되어질 것이에요. 더불어서 웨이트 연산과 시그널 연산을 제공을 해서 각 자원의 사용을 허가하는 과정을 처리하거나 혹은 자원 사용이 끝났음을 알리는 처리들을 수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즉 웨이트 연산에서는 세마포 변수 s의 값을 1 감소시켜주고 그 감소되어진 값이 0보다 작으면 현재 스레드를 대기 큐에서 블러킹 시켜줄 것이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바로 자원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실행시키면 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시그널 연산 같은 경우는 현재 세마포 변수 s를 1 증가시켜서 0보다 크면 그냥 반환해주면 될 것이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대기 큐에 있는 스레드 중 하나를 깨워주는 동작들을 처리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선 강의에서 살펴봤던 뮤텍스와 세마포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뮤텍스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자원에 대한 상호 배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동기화 도구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단지 한 칸짜리 화장실에 하나의 키를 가지고서 다수의 사용자들이 접근을 하는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그저 하나의 자원에 대한 이진 세마포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질 것이에요. 반면에 세마포라는 것은 여러 스레드에 의해서 공유되어져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를 가리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립된 열쇠를 갖고 있는 4칸짜리 화장실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세마포는 여러 개의 자원 인스턴스에 대해서 상호 배제를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 다수의 자원들을 공유해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기와 관련한 이슈 중에서 우선순위 역전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선순위 기반의 시스템에서 높은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의 스레드보다 늦게 스케줄링 되어지는 우선순위 시스템에서는 높은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먼저 처리되어져야 하는데 그 일이 거꾸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우선순위 역전 현상은 실시간 시스템이나 우선순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에서 스레드의 동기화 처리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어질 수 있는데 사실상 실시간 시스템이나 우선순위가 중요한 시스템에서 더 먼저 처리되어져야 할 스레드가 더 나중에 처리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각각의 시스템들에 대한 어떤 근본 목표를 위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져야 할 스레드의 처리가 지연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현재 3개의 스레드가 있는데 T1 스레드의 우선순위가 제일 낮고 T3라는 스레드의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때 T1과 T3는 공유 변수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뮤텍스나 세마포 같은 것을 통해서 동기화 처리되어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T2는 특별히 공유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독립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그런 스레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T1 스레드가 먼저 P연산 호출을 통해서 공유 자원을 할당받아서 처리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 과정 중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T3가 도착하게 되어지면
자, 우선순위 기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 강제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T3라는 스레드가 러닝 상태가 되어지겠죠. 자, 이 T3 역시 자원 할당을 위해서 P연산을 호출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현재 자원은 T1에 의해서 점유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이 T3라는 스레드는 T1이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할당 해제해주기 전까지는 자원 할당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T3 입장에서는 자원을 할당받기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어질 것이고, 자, 이 상황에서 현재 T2라는 스레드가 도착해 왔는데, 이 T2라는 스레드는 현재 T1과 T3와는 달리 공유 자원을 사용을 하지 않는 스레드다라고 가정을 했었잖아요. 따라서 T2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스케줄링 되어져서 작업을 수행을 해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때 보면 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T3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T2가 수행되어지는, 즉 우선순위가 역전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후 T2에서 T1으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할당되어진 자원을 가지고서 작업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지고, 역시 T3는 우선순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T1이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어지고, V 연산을 통해서 할당받은 자원을 해제해주게 되었을 때 비로소 깨어나서 자원을 점유해서 주어진 작업들을 수행을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선순위 역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들이 제공이 되어지는데, 사실 이런 방법들이 구현이 좀 쉽지 않고 또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버헤드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먼저 우선순위 올림이라는 방법을 살펴보면, 어떤 스레드가 공유 자원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진 높은 우선순위로 일시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처리를 수행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T1이라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스레드가 공유 자원을 소유하게 됐을 때 그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강제적으로 제일 높은 우선순위로 변경해 주도록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후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더 높은 T3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이미 자원을 할당받아서 사용 중인 T1의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선점되어지지 않고 현재 점유한 자원을 가지고서 빨리 실행을 끝마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공유 자원에 대한 사용이 끝나면 원래 자기 자신의 우선순위로 복원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우선순위 상속이라는 방법은 낮은 순위의 스레드가 공유 자원을 갖고 있는 동안에 높은 순위의 스레드가 공유 자원을 요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현재 공유 자원을 가진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그 요청한 스레드보다 높게 설정을 해서, 앞에 우선순위 올림이라는 것은 아예 공유 자원을 소유하는 시점의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선순위 상속이라는 방법은 그대로 자기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가 해당하는 자원에 요청을 하게 되어지면 그 스레드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우선순위로 설정을 해줌으로써 역시 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집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세마포라는 동기화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수의 자원들에 대해 다수의 스레드들이 공유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